여러분, 저는 인천 시도에 와 있습니다. 인천에서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타면 영종대에 올 수 있죠. 예전에는 섬이었지만 이제 섬이라는 그런 개념은 다 퇴색해 버렸고요. 육지나 다름없이 된 곳이 영종도입니다. 영종도는 당연히 인천 중구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신도라는 섬에 도착해서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섬에 자동차를 타고 다리 하나를 건너서 온 곳이 시도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 요즘 관심이 많으신 집, 땅. 방송마다 언론사마다 많이 보도하고 있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LH 토지개발공사의 그런 비리, 부패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이 속상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까 이렇게 길가에 분양, 주택매매 이런 간판이, 플래카드도 아니고 간판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그런 부동산 재택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 주변 지인들,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 문제, 실질적으로 투기와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지인 중에 땅을 산 분이 계세요. 한 4, 5년 됐는데요. 그분이 땅을 사신 이유는 배까지 타서 이곳에 와서 주말에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땅을 사셨어요. 그분이 땅을 산 목적은 처음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팠던 거죠. 사촌이 공직자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시고 가까운 곳에 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땅을 사셨는데 그 땅값이 막 오른다는 소문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땅을 사봐야 되겠다. 융자도 좀 받고 땅을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경자유전의 법칙. 김훈 기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밭이나 논을. 이분이 농사를 주말마다 차에다가 물까지 잔뜩 실어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가 어느 해는 잘 되지만 어느 해는 너무 힘든 거예요. 비가 제대로 안 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힘드셔서 나무를 심었던 거죠. 이것이 그것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사례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찍어봤습니다. 그러니 훨씬 수월했다라는 것이죠. 농사짓기가. 그리고 관청에서 조사 나왔을 때도 쉽게 통과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땅을 사신 과정을 보면 사촌에게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있는 돈을 좀 모아서 거기에 은행 융자를 받아서 땅을 구입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이 샀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많은 땅값이 오르니까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게 되신 거죠. 그분의 경우에는 투기다라기보다는 투자죠. 그러나 투기가 됐을 때는 좀 더 다른 문제죠. 투기는 뭡니까? 자신의 한계밖에 능력밖에 비상식적이고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이 투기가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 비밀을 사적으로 탐욕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기하고 한다는 것은 망국의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 말에. 어떤 분은 40억을 대출받아서 땅을 샀다고 하죠. 40억을 대출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까? 그 많은 재산이면 뭐하러 굳이 또 투기를 합니까? 게다가 그분은 또 LH 토지개발공사인가요? 직원이기도 했더라고요. 공적인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능력밖에, 한계밖에 있는 돈까지도 끌어다가 투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흑석동에 어떤 분도 생각납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은퇴 후에 내가 노후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자니 의미가 없다. 좀 의미 있게 살자. 공기도 좋은 곳에 가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더라고요. 내가 정착할 곳, 내가 농사 지을 곳,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좋은가. 당연히 어떤 경제적으로도 나중을 봐서 미래에 투자가 될 만한 곳을 찾겠죠. 10원 한 푼 오르지 않을 곳에 가서 내가 땅을 산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게 할 사람은 있지도 않을 거고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 시간이 지나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이것이 지금의 내가 투자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쓰고 또 어떤 모아놓은 쓰고 하면서 융자 이런 것 거의 없이 또는 한다 하더라도 아주 최소 비용만 융자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투기라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액수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닌 엄청난 액수를 융자 받더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나중을 위해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집에서 가까워서 주말 농장이라 또는 이따금씩 가서 둘러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에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곳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대여섯 시간씩 가서 주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 호서인이라고 한 분이죠.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그 상식,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선이냐, 정말 말이 통하느냐, 정상적이냐 다 압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인터넷에 우리가 찾아보면 웬만한 상식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까지도. 부동산 중개소에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라는 것은 이미 그때는 다 늦은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꼭 필요한 곳을 또 필요한 물건을 뭐 땅이 됐던 집이 됐던 구하는 거죠. 그런데 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보통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마구 사들이는 거죠. 심지어는 쪼개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쪼개기가 가장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좁은 땅덩어리를 몇 명씩 나누어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몰랐다 그런 분들 많죠. 실명, 차명도 어느 선까지가 차명일까요? 부인, 가족, 일가 친척?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까지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도 말씀하셨죠. 그 토지나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면 그 이름과 돈의 흐름, 계좌 추적 몇 개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을 굳이 뭐 LH 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이라든가 뭐 공직자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서울시 뭐 청와대 한다 안 한다 그런 말까지 있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처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누구나가 다 일반 국민들도 아는 그 눈높이보다도 맞지 않게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전문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맞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그 얼마나 일가견이 있습니까? 계좌 추적 같은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찰이 어떤 것도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 나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청와대 비서관 또는 경호처에서도 뭐 가족이 나왔다, 뭐 부인이 나왔다, 형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래된 일이지만 제 주변 어떤 사람도 청와대 어떤 분이 본인 당연히 실명 안 하죠. 그때는 부동산 실명제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실명을 안 합니다. 차명으로 부인 이름 안 합니다. 일가 친척 가족 안 합니다. 사돈의 팔촌을 찾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놓더군요. 그러면 지금 요즘 정부에서 경찰에서 이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고 범법자들 찾아내겠다고 색출해내겠다고 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뭐 꼬리 자르기로 한두 명 뭐 어떤 사람 저 하급 공무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 공직자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중심 핵심부는 태풍의 눈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전문가가 많습니까? 능력자가 많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시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이 자기 재산을 증식해 간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재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을 때, 절차가 잘못됐을 때에 비합리적, 비상식적, 불법, 위법 이러한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천 신도
시도 보여드리면서 영종도가 멀리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께 인천 특파원으로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서울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 자유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